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인데요. 저도 얘를 작성해보는 게 꿈이에요. 건물주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건물주만 작성할 수 있는 서류예요. 아시겠죠?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건물을 상가를 임대를 해주면 세입자로부터 우리 뭐를 받죠? 네, 임대를 해주면 임대를 하면 우리는 처음에 보증금이라는 걸 받게 되죠. 맞나요? 보증금이라는 걸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매월 월세를 받겠죠. 맞나요? 그래서 상가를 임대를 해주게 되면 세입자가 월세를 낼 때 여기에 어떻게 해요? 부가세까지 같이 해서 내죠. 그렇죠? 부가세까지 같이 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국세청 입장에서 뭐라 그러냐? 너 보증금 받았니? 네. 그럼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을 하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돈도 세를 주고 돈을 버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이 이자를 실제 이자를 벌든 안 벌든 상관없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할 거다라는 전제예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는 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이 그냥 이자라는 게 발생을 할 거고 그럼 이 이자도 월세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보증금 이자에 대해서 뭐를 납부해라? 부가세를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셨나요?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보셨나요? 건물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이 이자를 간주 임대료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보증금 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증금의 이자를 또 다른 말로 간주 임대료다. 그러니까 그것도 임대료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세입자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월세를 내면서 얘까지 같이 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가 되시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아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으니까 일단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 보증금에 대해서 곱하기 이율이 있겠죠. 이자율. 국세청장이 공시를 하고요. 매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1%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1%로 되어 있고 이건 그때그때 바뀌면 바뀐 프로그램에 어차피 반영이 되어 있고 화면상에서도 이자율 변경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1.8%로 하시고 그러면 이자율에 가서 1.8%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율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이게 보증금 이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보증금 이자에 대해서 몇 프로를? 부가세 몇 프로예요? 네,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로 인정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거의 대부분은 건물주가 자기가 부담을 해서 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나 발행집계표는 원래 원칙은 어떻게 된다고요? 메인 매출전표를 입력을 하고 나면 부속서류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그 다음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랬죠. 맞나요? 네, 그렇게 되는데 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하니까 이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하니까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서식을 먼저 작성을 하시면 돼요. 서식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주어져 있겠죠. 혹은 거기에 있는 사항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나면 화면 아래쪽에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돼서 나와요. 화면 아래쪽에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게 계산이 돼서 나오고 그러면 서식에서 우리는 간주 임대료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저장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려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시험 문제상에서 주어질 때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전표 입력은 안 하셔도 되겠죠? 그쵸? 대신에 여기에서 일단은 전표 입력을 해야 하면, 자, 실제 우리는 이 부가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안 받았는데 부가세를 내는 거죠. 그쵸? 다시 바꾸면 부동산을 공급한 거니까 우리는 매출세액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생긴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게 생겼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그런데 나는 돈도 받지 않고 내야 할 세금이 생겼어요. 그죠? 결국 무증빙 자료에 매출이 발생을 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형을 뭘로 끊어야 돼요? 건별이라고 끊어주셔야죠. 그쵸? 그래서 반드시 건별이라고 끊어주셔야지 되고, 그러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그러면 공급가액은 간주임대료가 될 거고, 그리고 얘에 대한 10%가 부가세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또 유의하셔야 될 거, 건별은 원래 금액을 한번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알아서 나눠지죠, 부가세랑. 건별, 카과, 현과 세 가지는 금액이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입력하면 금액이 쪼개져요. 그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고 10%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붕괴는 무조건 혼합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뭐 혹은 붕괴 없음이라고 처리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붕괴를 만약에 해야 한다면, 그럼 우리는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럼 대변에 가서 부가세 예수금이 잡히겠죠? 그쵸? 부가세 예수금이 잡히고 얘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금과 공과라고 해요. 이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냥 공과금 개념하고 같다. 그냥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내야 하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붕괴가 없음 하셔도 되고, 그래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공급가액은 실제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자는 내가 버는 게 아니죠?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 받았는데 이 보증금으로 우리 건물을 사느냐고 대출받은 대출금 다 갚아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돈이 생긴 게 아니죠. 그쵸? 그런데도 생긴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따로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는 조회 버튼만 누르시면 알아서 들어오겠죠. 매입 매출 전표를 끊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는 우리가 건별이라고 끊으면 부가세 신고서에 몇 번으로 들어가요? 어제 했잖아요. 어제 했지요? 네, 자. 건별이라고 끊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과세의 기타라 4번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과세 기타 무증빙 과세 기타 4번 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전표 입력을 생략한다. 그럼 전표 입력을 안 한다. 그냥 서식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러면 서식 작성하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4번 단에다 갖다가 간주임대로 그냥 써주시면 부가세 자동으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원래 순서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직접 또 입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네,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